안녕하세요. 파자마씨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코딩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렸던 게 기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를 알리고 자신에게 기존 사용자를 받아오는 부분을 이제 숙제로 내드렸는데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먼저 기본적인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이해를 다시 한번 한 후에 다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첫 번째로 했었던 작업이 스트림 설정을 했었습니다. 서버와 서버 소켓과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소켓이 연결되는 스트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켓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소켓의 스트림을 가져오는 부분은 socket.getInputStream inputStream 그리고 outputStream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 부분은 프로그램 입장에서 out으로 나가기 때문에 out을 해서 보내게 되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in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가 out으로 내보내면 클라이언트는 in으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손쉽게 통신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서버에서는 이제 스레드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 명씩 연결될 때마다 객체를 만들어서 벡터에 저장을 해두고 이제 각각의 스트림 연결을 이제 벡터에다가 저장해 놓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먼저 이 스트림 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send 메시지에 메시지를 받아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끝에가 아웃풋 스트림으로 되어 있고 아웃풋 스트림은 소켓에 연결된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DOS로 보내게 되면 서버 쪽에 메시지가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유저의 객체로 만들어 놓은 후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스레드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용자의 메시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DIS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이 DIS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인데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인풋 스트림을 연결시켜 놓고 인풋 스트림은 소켓에 get 인풋 스트림을 가져왔기 때문에 연결된 소켓의 인풋 스트림을 서버가 가져와서 설정해 둡니다. 당연히 서버 쪽에서도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저희가 예전에 send 메시지라는 부분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전용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이제 이 스트링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티 스레드에서는 클라이언트끼리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처음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접속해 있던 기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를 알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일단 먼저 그림으로 차례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벡터에 사용자를 저장을 시킬 때 user info라는 클래스는 현재 이러한 형태로 가진 메소드와 변수들이 있습니다. user info라는 클래스는 이러한 객체로 생성이 될 수 있는데 받아들일 것은 output string과 input string 그리고 데이터 output stream, 데이터 input stream을 저희들이 이제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위쪽에서 사용자가 accept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객체 생성자 메소드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로 넘어온 소켓을 받아주고 바로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한 후에 닉네임을 받아들이고 사용자 닉네임을 받은 후에는 이제 기존 사용자들에게 현재 사용자를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벡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this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객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객체를 벡터에다가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객체가 하나씩 벡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 하시는 분들 중에 벡터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벡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동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배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의 사용자 객체를 다 저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send 메시지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메소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OS,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도 send 메시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 send 메시지라는 것은 이 각각의 객체가 가진 이 메시지입니다. send 메시지라는 메소드인데 다른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게 아니라 send 메시지를 통해서는 무조건 자신이 서버와 연결된 통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버에게 알리고자 할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자 할 때는 이제 send 메시지를 통해서 통신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또 보았던 것이 이제 현재 기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를 알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데, 브로드캐스트는 네트워크에서는 서버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에게 통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포문을 돌려서 유저 벡터 사이즈만큼 이제 포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인포라는 하나의 객체를 만들고 그 i는 벡터에서 이제 i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0번째 i를 꺼내와서 객체로 만들어서 객체에 send 메시지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러한 객체를 만들어서 벡터에다가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접속을 할 때마다. 그래서 send 메시지가 있고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유저 벡터 사이즈만큼 포문을 돌립니다. 현재 벡터 사이즈만큼 포문을 돌릴 때 i번째, 처음에 0번째 객체를 이렇게 꺼내와서 클래스 유저 인포 형태로 객체를 형변을 시켜줍니다. 그럼 저희가 이 객체를 저장시켜 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객체가 가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첫 번째 객체였다. 그러면은 이 객체가 가진 요 send 메시지,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send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낼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벡터를 총 다 돌면서 send 메시지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벡터 첫 번째 거 꺼내와서 얘한테 보내주고, 두 번째 벡터 꺼내와서 얘한테 보내주고, 세 번째 벡터 꺼내와서 얘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연결된 모든 사용자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저희들이 앞선 시간에 보았던 게 기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도를 봤을 때 만약에 유저 3이 접속을 했다. 근데 만약에 유저 3이 벌써 벡터에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1번한테 유저 3이 접속했습니다. 보내주고 2번한테 유저 3이 접속했습니다. 근데 벡터에 자신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접속했는데 나한테 유저 3이 접속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상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난 후에 자신을 벡터에다가 추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사용자한테 유저 3이 접속했습니다. 유저 3이 접속했습니다. 자신은 없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벡터를 추가시켜 두면은 이 다음에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용자, 새로운 사용자, 새로운 사용자,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자신을 벡터에다가 저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부했던 게 프로토콜이라는 것인데 사용자를 추가시킬 때는 앞에 프로토콜이 new user 그리고 사용자 ID, 서버에서는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new user라는 프로토콜을 붙여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줍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제 in 메시지라는 메소드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프로토콜을 봤을 때 그게 new user다. 그러면은 사용자 리스트에 이제 메시지, 즉 사용자의 아이디를 추가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내드렸던 자신에게 기존 사용자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러한 소스 코드의 형태가 브로드캐스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또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소드로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기존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위에 소스 코드 부분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브로드캐스트 new user 자신의 닉네임을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자신이 추가되기 전에 new user 내가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럼 브로드캐스트 안에서는 아까 잘라두었던 메시지를 저장을 해주는데, 브로드캐스트는 전체 사용자에게 메시지 보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new user가 아니라 매개 변수로 넘어온 문자열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str로 이제 넘어온 매개 변수를 사용자들에게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유저가 접속했다. 그리고 그 유저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에게 기존 사용자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코딩이 가능합니다. 이제 순서도의 형태로 보면, 자, 내가 벡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접속을 딱 하면 기존에 있던 사용자들을 꺼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벡터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 내가 접속을 하면 객체를 하나 꺼내서 그 아이의 닉네임을 가져오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말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 코딩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 벡터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사이즈만큼 돌리는데, 자, 벡터를 한 바퀴 쭉 돌립니다. 근데 유저 인포 형태로 형변화는 시켜줍니다. 엘리먼트 i번째를 꺼내와서 형변화를 시켜주고, 자 이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서버와 연결된 나, 그러니까 현재 입장은 유저 3이 접속했을 때니까 서버와 나와 연결된 메시지로 보내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send 메시지입니다. send 메시지는 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사용자를 받아오는 부분이니까 서버가 연결된 사람한테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send 메시지로 무엇을 보내느냐, 꺼내온 객체 네임을 꺼내옵니다. 하나씩. 자, 근데 이제 프로토콜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old user.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게 되면은, 자, 객체를 하나씩 벡터에서 꺼내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씩 꺼내와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까지 유저로 접근을 해서 유저의 닉네임을 첫 번째 벡터의 i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send 메시지, 나에게 그 사람은 old user라는 것을 전송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전송을 시켜주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콜이 old user일 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old user라는 메시지가 날라오면 유저 리스트에 메시지, 즉 old user id를 추가시켜주고 현재 유저 리스트를 갱신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시켜 주시고,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 1번,
유저 1은 접속했을 때 기존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유저 1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 유저 2의 화면에서는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유저 1에게는 새로운 사용자 유저 2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아직 갱신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끔 JList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자 보시면 유저 리스트 올드 유저 네, 이거 저도 이제 즉흥적으로 바로 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저 1번이 접속을 해 있고 유저 2가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아니고 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맨 위에가 이제 자신의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고 유저 1에서는 새로운 접속자 유저 2를 알 수 있고 유저 2는 기존에 있던 사용자 유저 1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창을 보게 되면은 자 로그인 하게 되면은 올드 유저 1이 그 리스트 안에 있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올드 유저고 내용은 유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추가를 시켰고 이제 올드 유저를 추가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클라이언트는 자 얘는 유저 1의 화면인데 새로운 유저 2가 새로 접속했다. 추가를 시켜라. 그러면은 유저 1은 새로운 유저가 접속을 했기 때문에 유저 리스트에 유저 2를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유저가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유저 3이 접속하게 되면 이게 JList가 좀 가끔 오류가 있는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유저 1은 새로운 사용자 유저 3을 이제 추가를 시켰고 유저 2도 새로운 사용자 유저 3을 추가시켜 줍니다. 현재 여기 안 뜨는 거는 JList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AWT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사용자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을 가지고 통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들, 쪽지를 보내고 쪽지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